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기는 하지만 아마 힘겹게 보내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뭔가 모르게 나른하면서 좀 짜증이 밀려왔다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장맛비가 좀 주춤하면서 더웠습니다. 찜통 더위가 찾아왔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상당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17년 만에 가장 더운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오늘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곳에 따라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동안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시설물 관리 그리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조량이 적은 장마철입니다. 농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세농,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요 고향의 봄에 등장하는 살구입니다. 봄이면 연분홍빛 살구꽃이 계절을 알려주고요.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탐스런 살구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죠. 고향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살구. 이호우님의 시 살구꽃 핀 마을에서도 잘 느껴지네요.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네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안이맞으리. 바람 없는 밤을 꽃그늘에 달이 오면 술 익는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안이 바빠라. 살구꽃이 핀 곳은 모두 고향이라는 쉽기처럼 타향살이, 도시살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겠죠.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이 그러겠지만 특히 살구꽃은 봄에 꼭 만나야 하는 고향의 푸근함을 전하는 꽃이고요. 초여름에 만나는 열매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고향의 맛일 겁니다. 여름 대표 소울푸드 살구 많이 드시고 새콤달콤 행복한 날들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살구와
살구꽃에 대한 추억, 살구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기상정보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 6시 기준 울산광역시, 양산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이라든지 산간, 계곡 등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가뭄 지역에는 단비가 좀 내렸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단비가 내린 지역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좀 골고루 내려서 가뭄의 우려가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지역적으로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이나 강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2도에서 26도, 낮은 26도에서 33도로 지난주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따라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수도 있으니 네. 항상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대비해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쏟아지면 한 번에 쏟아지면 순간적으로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과 주요 농사 정보 좀 알아볼게요. 벼농사 이제 모내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일조 시간이 부족해서 비가 웃자라고 연약해져 잎돌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찰하고 조기에 방제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참 새끼치기가 끝난 노는 중간 물때기를 실시해줘야 되는데요. 중간 물때기 하는 시기는 이삭 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배수가 좋은 사양토는 5 내지 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검이 갈 정도로 해주고 네. 배수가 잘 안 되는 점질 토양은 7 내지 10일 정도 하여 금이 강하게 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논두렁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후 정비하고 배수로의 잡초 등을 제거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배수가 좀 중요합니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콩재배 농가에서는 북주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하여 파종 후 30 내지 40일경에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네. 늦어도 꽃피기 10일 전까지는 맞춰주셔야 합니다. 북주기는 가운데 줄기에 제1본엽 마디까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북주기를 하면 토양 청기를 좋게 하고 뿌리 발생을 많게 하여 쓰러짐 방지와 13% 정도의 수량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식하였거나 거름기가 많은 포장, 생육이 왕성해 웃자라 쓰러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본엽이 5 내지 7매에 나왔을 때 순지르기를 해줘야 안전한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고랭지 여름재배 감자는 고랭지 기상 특성상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고 7월 장마기에는 강우량이 많아 감자 역병이 발생하기 쉬운 서늘한 온도와 다습한 환경 조건이 되면 역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방지해 주셔야겠습니다. 채소 재배 농가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장마 시기 노지고추는 침수 시에 뿌리 활력 저하로 식물체가 시들거나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저병과 역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랑과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네. 예방 이주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고추는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여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시에는 역병, 무름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빨리 배수 작업을 실시해 주고
병해충 긴급방제도 조속히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 회복을 위해 요소 0.2% 액이나 사정 복합 비료를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수확한 건조는 건조기 또는 화력 건조를 실시해 썩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과수농가에서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과실의 비대기와 수확 전 가뭄 이후 급격한 수분 흡수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열과의 발생 원인과 경감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열과는 과실에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과피가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사질 토양과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한 나무에서 발생이 심한데요. 네. 배의 경우 과피가 얇고 유연한 화산, 신화, 신고품종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열과 발생 예방 대책은 토양의 물릴성을 개선하여 생육을 좋게 해줘야 하고 꽃가루가 충분한 수분수를 제식하고 인공수분 등으로 안정적인 착화를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적과하고 주기적으로 병든 과실 등 상품성을 이룬 과일은 적과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잎과 열매에 염화칼슘 0.3% 액을 2 내지 3회 살포해주면 예방에 좋습니다. 네. 장마철에 축산 농가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우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해주고 축사 주변, 운동장, 토지, 사료 포장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정비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정기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축산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장마기 이후에는 농무사료와 풀사료 등이 곰팡이로 변질되거나 썩은 것이 없는지를 자주 살피고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해 주시고 깨끗한 물과 함께 축정별로 적정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해주고 가축의 건강 상태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추위와 쓰러짐에 강한 맹류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하죠. 현재 사료로 사용 중인 트리케일 품종 한미소 1호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품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박명렬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 박명렬입니다. 네, 한미소 1호 품종 추위와 쓰러짐에 강한 트리티케일이다라고 하던데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리티케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작물입니다. 이 작물은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와 독일에서 밀과 호밀을 인공적으로 교배하여 만든 최초의 합성 작물입니다. 네. 유럽 중에서도 추운 지방에서 밀을 대신하기 위해 밀의 영양성과 호밀의 강건성, 즉 추위와 병에 강한 작물이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야, 이게 인류가 만든 최초의 합성 작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전해졌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많이 있나요? 예, 트리티케일은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폴란드와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대부분 식용으로, 북미에서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말에 멕시코에 있는 옥수수 밀연구소의 도움으로 신기호밀이라는 품종이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에 첫 국산 품종인 신형이 개발되어 지금까지 총 10개 품종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들어와 있었군요. 근데 유럽에서는 식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트리티케일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는 식용으로 도입되었지만 생소한 작물이기도 하고 식용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재배농가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트리티케일이 추위와 병에 강하고 식물체가 크고 풍성해서 2010년 이후로 주로 사료용으로 연구되어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주로 이제
사료용으로 식용보다는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신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청보리 이런 거 사료로 쓰잖아요. 근데 트리티케일이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뭡니까? 예, 트리티케일은 밀의 영양성과 호밀의 강인함을 두루 갖춘 작물입니다. 단백질 등 영양분이 높기 때문에 사료 가치가 높고 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하며 튼튼해서 쓰러지지 않아 수확할 때 좀 편리합니다. 트리티케일은 겨울에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풀사료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작물입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리티케일은 국내에서 종자 수확이 가능해서 외화 절감에 효과적인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장점이 아주 많은 작물이었군요. 이제 국내 품종이 처음 개발된 지도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뭐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축산농가나 소비자들이 이 트리티케일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재배를 꺼리거나 좀 이런 거를 좀 꺼려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트리티케일을 재배해본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처음 사료용으로 트리티케일을 농가에 보급할 때는 트리티케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들 꺼려했습니다. 네. 요즘은 손도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트리티케일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고 작년에 생산량보다 두세 배 더 신청이 들어와서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네. 장수군의 경우에는 현재 호밀 재배 면적의 50% 이상을 트리티케일로 대체하였고 장수군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작년에 트리티케일 재배 평가회를 실시하였는데 참석한 축산농가 모두가 트리티케일은 호밀보다 풀사료 수량이 훨씬 많고 소가 잘 먹어서 호밀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겨울 사료작물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인기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리티케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10개 품종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품종 한미소 1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강원도 등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 사료작물로 호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호밀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 과정 중에 세균이 발견되면 네. 수입이 중단되어 종자를 구하지 못하고 파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봄에 풀사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네. 또 호밀이 좀 질깁니다. 그래서 가축이 잘 먹지 않고 쓰러짐에도 약해서 풀사료 품질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호밀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풀사료 수량이 높고 추위와 쓰러짐에 강한 트리티케일 품종 하미소 1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축산농가에서 좀 원하는 품종을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장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개발된 품종이라 농가에 지금까지 보급되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보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아, 네. 작년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트리티케일 시범 재배 단지를 운영하여 기존 품종들과 생육을 비교해 보았고요. 농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평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현장 평가 결과 농가들은 하미소 1호가 추운 연천 지역에서도 월등히 가능하고 기존 트리티케일 품종과 비교했을 때 생육이나 수량면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라고 평가해 주셨고 또 즉석에서 종자 좀 분양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보급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보급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하미소 1호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네. 종자 생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24년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보급되기 전에 경주를 비롯해서 세계 지역에서 하미소 1호 종자 생산 및 시범 재배 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품종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트리티케일 연구자로서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트리티케일 품종 하미소 1호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미소 1호를 개발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무기화나 종자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종자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적합하면서도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식량과학원 박명렬 연구사와 함께 사료용 트리티케일과 신품종 한미소 1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너무 빠르네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 뵀죠? 지난주에는 휴가를 가셔서 2주 만에 뵙습니다. 어쩐지 이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휴가였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음료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커피 말고도 다른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한국인의 커피 사랑을 증명하는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1인당 353잔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 365일, 365일, 12일 그럼 매일 먹는 거네요. 네, 그것도 전 국민이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네, 마시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많군요, 길거리. 네, 그 카페의 개수가 편의점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편의점보다 카페가 더 많아요? 네네. 와. 네, 이렇게 또 세계인 평균인 132잔보다는 약 3배에 가까운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데 커피 마시는 양이 전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다. 3배 가까이. 네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은 줄었는데 커피의 수입량은 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면서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음료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음료들은 마시지 않기도 하는데 유산균이나 비타민과 같은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기능성 음료들을 찾고 있는데 특히 20, 30대의 비중이 60%를 넘고 있어서 네, 기업들이 이제 음료 업계의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30대의 60%가 넘는 분들이 약간 좀 기능성 건강 음료. 저는 설탕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달달하게 먹어요. 속이 딱 풀리는데 이것도 이런 추세가 있군요, 트렌드가. 그러면은 음료 업계에서 어떠한 기능성 음료들을 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업들이 제로 음료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뭔지 알아요. 이거 그거죠. 네. 제로가 설탕 제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로 음료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탄산음료에 설탕 대신 대체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당까지 첨가하지 않은 제로 슈가 음료까지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제로 칼로리 음료도 많습니다. 네, 맛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칼로리만 제로로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한 탄산음료가 작년에 출시해서 1년 만에 1억 2천만 캔을 판매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회사에서 10년 전에 똑같이 제로 슈가 음료를 출시했는데 단맛 빠진 탄산수다. 네, 이런 혹평을 들으면서 단종이 됐던 좀 기억이 있어서 네, 이제 안 좋은 성분은 줄이면서 더욱더 좀 맛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첨가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제로 마케팅까지 하는 추세인데 이 음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또 탄산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큰 위안이 됩니다. 제로 음료가 있다는 게 다이어트하는 입장에서. 해외 음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게 중국의 음료 트렌드가 또 궁금한데 중국에선 차 많이 마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은 차 음료가 이미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기도 하고 네, 차 음료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네, 그 커피 전문점의 개수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커피 전문점 별로 없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최근에는 그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차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좀 업계에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좀 건강을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저당, 무당 차 음료 소비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건강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입한다. 건강 음료를 그냥 사 먹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구입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건강 음료지만 맛까지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마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인 차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쁜 패키지에 또 젊은 광고 모델 등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주 소비층이 20, 30대로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전통차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녹차나 우롱차의 소비량은 줄고 네, 좀 과일 혼합차 그리고 차를 또 캡슐로까지 만들어서 네, 다양한 형태의 차 음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제품이 상당히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차나무나 또 허브를 우려낸 차에 뭐 유익균 또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켜 만든 또 콤부차라는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해외에서 먼저 해독 음료로 유명했던 이 음료는 다양한 효능과 함께 또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가 되고 또 SNS에서 언급량도 매년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너도 나도 이렇게 다양한 맛의 콤부차 차 음료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이너뷰티를 위해서 챙겨 마시는 음료가 됐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이 되면서 이런 좀 건강한 차 음료의 확장이 또 무궁무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먹어요. 네.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몸에 좋아져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까 봐. 마음의 위안도 되고 살도 좀 빠지겠지 이러면서 먹고 나면 나 좀 예뻐졌나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네네. 건강 음료나 기능성 음료에 대한 인기가 당연히 높아지고 있겠네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로 음료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는 세금을 50%를 부과해서 네, 일단은 가격을 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음료 시장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탕을 합니다. 넣을 수가 없겠네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뭐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도 설탕을 줄여서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건강한 성분이 포함된 이런 음료들은 뭐 매출이 계속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요? 미용을 위한 음료수를 출시하기도 이런 쪽으로 가는군요. 하는데요. 이제 영양제나 있을 것 같은 콜라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음료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너뷰티 음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동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요. 팥이나 대추 같은 재료의 인기도 늘어나고 또 이것을 음료에 넣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니까 좀 우리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런데 좀 전 세계적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 법한데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음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삼, 생강 이런 것들 생각해 봤거든요. 네. 사실 생강의 주산지가 안동인데요. 안동에서 좀 생강을 원료로 한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출시한 생강 음료인 진저비어라는 게 있는데 진저비어. 네, 이게 무알콜 또 저칼로리 맥주여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맛일 것만 같았는데 실제로 맛도 있고 생강에 좀 호불호가 있을 만한 알싸한 맛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봄, 여름에 소풍이나 캠핑에서 기분 내기도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칵테일을 또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공유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는데 뭐 그 밖에도 또 수출을 위해서 생강 음료를 만들기 위한 시럽, 뭐 생강청 등의 가공식품을 또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수삼이나 인삼을 넣은 밀크티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좀 젊은 층이 꺼릴 것 같았던 재료들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재료들이 또 새롭고 좀 재미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전 세계 음료 시장 트렌드가 우리 농산물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음료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뭐 분말, 티백, 시럽, 청 등등 원재료의 가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 쭉 얘기를 나눈 것처럼 세계적인 입맛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는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건강한 원재료 중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나 오미자, 또 인삼, 홍삼 등이 특히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유럽의 축제에서도 오미자를 활용한 칵테일이 뭐 인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맛을 알아버렸군요. 오미자 나만 알고 싶었는데 전 세계가 맛있는. 너무 맛있잖아. 5가지 맛이 나는. 너무 맛있어 오미자.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 또 맛뿐만 아니라 웰빙을 위해서라면 이제 재료에 좀 한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이 또 건강 음료의 원재료로 활용된다. 이런 데에서 또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각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건강 음료를
네, 우리 K푸드를 활용해서 선보이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저 왠지 오미자 이거 거의 뭐 BTS만큼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또 맛보면 중독되는 맛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장맛비가 좀 많이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전국에 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기온 자체가 높진 않았지만 이 습도가 워낙 높아서 불쾌지수가 상당했는데요. 특히 서울은 전날 새벽 일 최저 기온이 24.8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면서 2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밤이 됐고요. 또 인천은 23.5도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밤이 됐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또 제주도 남부와 산지 이 서해 5도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요.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기상청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를 뵈려고 충남 당진에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당진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유소를 슥 지나가는데 2,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 이러고 이거 다른 데 가서 넣어야겠다 하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렸어요. 네. 근데 다른 주유소는 2,3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실제로 오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한국석유공사 공시 기준으로 휘발유 전국 평균이 리터당 가격이 2,131.3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이, 네. 네, 이 경유도 2,149.42원이나 됐는데요. 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23.5원, 경유는 34.6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봐야 한두 주 전에 기름값 정도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체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유가는 7주 연속 상승세이고 또 환율이 또 지난주 금요일에 1,300원을 돌파하면서 이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앞다퉈서 유류세를 더 내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야가 각자 내놓은 안대로 유류세 인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 유가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매일 자동차 운행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고물가가 이어질 거다라고 발표를 했군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6%대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냐면 IMF 당시였죠. 199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대부분 국제 유가와 같은 해외발 요인이다라면서 상당 기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경제 수장이 직접 언급한 수치인 만큼 정부가 국민과 금융시장에 6%대 고물가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를 미리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두 차례 연기했던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 하반기에는 금리마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치솟는 물가의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제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유럽으로 가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9일에서 30일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을 합니다. 네. 이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초대가 됐는데요. 우리뿐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파트너국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9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요. 네.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함께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한 3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서 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 스페인 왕궁 투어, 왕립미술관 투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면서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 단장은 여야가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면서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을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위원장은 이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한 특위를 맡는 적이 있나라면서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반대했습니다. 네. 이 사회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네. 체험학습을 떠난 일가족이 한꺼번에 실종이 됐죠. 그래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그 10살 조윤아 양의 가족이 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이 가족끼리 교회 체험학습을 떠난다 이렇게 학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16일 이후에도 이 조윤아 양이 등교하지 않았고, 이 학교 측이 이 조윤아 양의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아서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네. 이들은 학교 측에는 행선지를 제주도로 밝혔습니다만 이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완도였는데요. 해당 지역의 실종 경보를 발령해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엿새째인 오늘까지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조윤아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 완도군 명사식리 인근의 한 펜션에서 묵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었지만 이 가족들은 대부분 방 안에서만 지냈다고 하고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이 조윤아 양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어머니 등에 엎혀서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조윤아 양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모두 꺼졌다라고 하고요. 이 조윤아 양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이 컴퓨터 관련 사업을 폐업한 뒤 현재는 재직 중인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며 수색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반가운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대 오종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1, 2위를 휩쓸었습니까? 네, 한국 근대오종의 간판 이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가 2022 시즌 월드컵 마지막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전웅태 선수는 지난 25일 이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 남자 결승에서 총점 1508점을 따내면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앞서 지난달 월드컵 3차 대회에서도 1537점으로 역대 최고 총점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습니다. 네. 이 전웅태 선수는 펜싱, 승마, 수영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냈고요. 이 주력 종목인 레이저런에서는 독주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전한 서청원 선수는 1498점을 기록해서 전웅태 선수에 이어 2위로 마치며 자신의 첫 월드컵 메달을 따냈고요. 이 정진아 선수는 남자부 9위, 김선우 선수는 여자부 10위로 이 대한민국은 근대오종의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